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로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현대시를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나이덕 씨의 못 위의 잠이란 시를 함께 배웠거든요. 자, 이 시간은 지난번에 예고했듯이 정지용의 유리창 1이라는 시를 함께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사실 이 정지용 씨의 시 유리창 되게 유명한 시이기도 하죠. 아마 많이들 들어봤을 거고요. 정지용 씨의 어린 자식, 어린 아이가 병으로 죽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폐병으로 죽었는데 그 아이가 죽은 뒤에 그 슬픔을 시로 표현했던 거. 사실 여러분, 아이가 죽으면 보통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자식을 앞세운 경우에 그 슬픔은 오히려 2배, 3배가 된다고 해요. 그 안타까웠던 마음들 표현한 시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는 상황이 일단 눈에 딱 보이죠. 그죠? 가볼까요? 정지용의 유리창이라는 시네요. 일단 우리 화자, 상황, 정서, 태도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적어놓고 시작하시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운을 띄울 때 시작했지만 이 시는 자기 아이가 죽은 뒤에 그 슬픔을 노래한 거라 얘기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아이의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 줄 수 있겠죠. 자, 일단 나나 우리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나 우리가 딱 봤을 때 없어요. 근데 너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나는 없지만 너는 있다는 거죠. 너. 그럼 너가 누굴까? 아마도 아이일 가능성이 좀 더 크겠죠? 이렇게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는 아이라고 할 수 있는 너가 죽었고 그로 인해 당연히 아이가 죽었는데 기쁜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슬픔이라는 정서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됐죠? 자, 시는 길지 않거든요. 대신 봐야 할 것들은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만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유리창이라고 하는 소재는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약간 양면성을 지닌 소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유리창은 여러분 바깥을 볼 수 있는 게 유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리가 되게 깨끗하게, 예전에 한번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몰래카메라 같은 거였거든요. 너무나 깨끗하게, 완전 정말 너무 깨끗하게 닦아놓은 유리를 이렇게 딱 문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텅 비어있는 줄 알고 걸어가다가 쿵 부딪히는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창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바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뻥 뚫려있는 느낌도 줄 수 있는데 막상 가려고 하면 막혀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유리라고 하는 거, 저 유리는 사실은 여기다 좀 쓸까요? 이 유리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소통의 이미지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결국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단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 유리창을 우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그 유리창, 이렇게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이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대요. 선생님 좀 전에 배경지 줬잖아요. 아이가 죽은 뒤에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린건다 했으면 이 차고 슬픈 것은 갑자기 차단 얘기를 했을까? 일단 촉각적인 게 좀 눈에 띄고요. 슬픈 거야. 그러니까 얘는 내가 봤을 때 쟤를 보니까 슬퍼. 그 슬픈 것. 그럼 이거 뭐겠어? 아마도 그 죽은 아이를 형상화해 놓은 거 아니겠니? 근데 이게 왜 어른거릴까? 차고 슬픈 것이. 밑에 보니까 열없이라고 써 있어. 열없이란 말은 힘없이란 뜻이거든. 아이를 잃었다라는 그 상실감 때문에 힘없이 유리창에 붙어서서 뭐 하고 있냐면 입김. 그러니까 유리창에 있으면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그 입김이 이렇게 끼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아마도 그 입김이 요 위에 있는 차고 슬픈 것이 되어 창문에 이렇게 어른거리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아마 유리창에다 이렇게 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막 해보면 이게 안개가 아니라 그 서리 같은 게 딱 꼈다가 없어지고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마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차고 슬픈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입김이 유리창에 서리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것이 길들은 양 언 날개를 파닥거리게 만든대. 그럼 결국은 이 입김이 거기에 약간의 날개 모양으로 혹은 새 모양으로 거기서 뭔가 이렇게 파닥거리는 느낌? 사실은 파닥거린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냥 아른아른거리고 있다. 근데 지금 이 화자는요, 죽은 아이가 사실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뭘 봐도 아이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나 그립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드라마 속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누군가와 헤어진 한 남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모든 존재가 다 그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꽃집 아가씨도 그 여자가 됐고 식당 주인 아줌마도 그 아가씨,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껌을 파는 지나가는 어린아이, 사탕을 빨고 간 사람도 그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기 때문에 창밖에 뭐가 아른아른거리는 게 전부 다 그냥 그 아이의 모습 같다는 느낌? 그래서 이것도 죽은 아이 형상한 거라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런 죽은 아이를 떠올리게 만드는 뭔가 형상화해 놓은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물론 이 언 날개나 차고 슬픈 것은 전부 다 이 입김이라는 게 만들어낸 거라 볼 수 있긴 하겠죠. 그리고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그러니까 뭔가 밖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 같았어.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그 아이의 모습처럼 뭔가 보이는 거야. 그 밖에 아른거리는 것이. 그래서 지우고 막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우고 밖을 보니까 여긴 창 밖의 풍경을 얘기하는 걸 거거든. 근데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서 부딪힌대. 그러니까 뭔가가 밀려오고 밀려가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건 약간 그런 느낌이죠. 실제로 밤이라는 게 밀려나갈 리도 없고 밀려올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시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러한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시각화, 다른 말로 구체화해 두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새까만 밤이, 그러면 새까만 밤이니까 이건 시각적인 것도 또 들어있네요. 시각적, 촉각적 둘 다 들어있어요. 밀려와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때 그 밤이 부딪힌다라는 얘기는 그 아이를 향한 어떤 그리움 같은 게 샥 밀려오는 그런 느낌을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자, 물 먹은 별이 물을 어떻게 먹겠어요? 아마 별을 바라볼 때 그게 물에 빠진 느낌이 든다라는 건 내가 뭐를 흘리고 있다라는 거죠. 눈물 흘리는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별이 물을 먹은 것처럼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는 눈으로 바라보니 그 별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내 눈에 박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선생님이 내모쳐놓은 차고 슬픈 것, 언 날개, 물 먹은 별, 전부 다 그 아이처럼 보이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막 별로 보이기도 하고, 그 아이가 약간 새가 되어서 날개를 파닥거린 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 아이가 뭔가 차고 슬픈 것이 아른아른 거린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이처럼 보이는데, 창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단절. 그래서 이 단절이라고 하는 건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해. 이 시 속에서는 이승과 저승의 단절을 얘기할 수도 있거든. 소통이라고 하는 건 창밖으로 뭔가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더 그리울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실제 그곳을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지. 왜? 막혀 있으니까. 저기와 이 세계는 이렇게 닫혀있는 단절된 세계니까요. 그래서 뒤에 가볼게요. 밤에 홀로 유리를 닦아요. 나는 왜 유리를 닦고 있을까? 그 밖에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는 그 아이가 있는 것 같거든. 창밖에 무엇인가가 아른거리니까 밤새도록 유리를 닦아가면서 그 아이를 보고 싶으니까 계속 유리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리를 닦는다는 것들은 홀로 닦는 건 그 그리움을 이겨내려는 뭔가 극복해내려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유리를 닦는 것이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외롭게 만들기도 하고 황홀하게 만들기도 한대요. 사실 외로운 단어는 우리가 외롭다는 마이너스잖아요. 황홀은 플러스라 볼 수 있고 두 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게 두 개가 만났어?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역설법이라고 하죠. 그럼 왜 외롭다고 했을까? 당연히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죠?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현재 지금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는 왜 황홀하다고 하고 있을까? 유리창을 닦으니 저 밖으로 뭔가가 아른거리는 것 같아. 그 죽은 아이의 영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듯 하니까 이런 것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황홀한 느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리를 닦고 있는 거야. 유리를 닦아서 아니야 안 돼. 저 아이가 딴 데로 가면 안 되니까 계속 유리창을 닦으면서 그 아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닦으면서. 그런 외롭고도 황홀한 내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는 폐병으로 죽었다고 그 아이의 죽음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아는 감탄사잖아요. 여러분 이 감탄사는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라는 약간 그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서가 여기에 집약된 느낌, 정서의 집약이 드러나는 부분이고 너는 산새처럼 그럼 이 산새도 바로 죽은 아이를 형상화한 거겠고 산새처럼 너는 날아갔구나. 느낌표 빡 영탄형 어미. 그래 너는 저 산새가 되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 날아가 버렸으니까 결국 여기서는 상실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정서는 아이가 죽어서 슬퍼, 그리고 그 아이가 보고 싶어, 그리움, 그리고 그 아이를 잃어버린 상실감, 이러한 것들이 이 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정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알고 좀 넘어가면 좋을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역설법에 해당했던 이 외롭고 황홀한 거 있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잘 적어 놓으세요. 감정의 대위라는 말을 써요. 감정의 대위법이라고 쓰는데 이 감정의 대위가 뭐냐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 모순된 감각 혹은 모순된 감정, 이런 모순된 감정들이 결합을 할 때 우리는 감정이 대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감정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감정을 객관화시킨다. 이게 무슨 효과를 줄 수 있냐면 이렇게 모순된 감정 두 개를 결합해 놓잖아. 그럼 한없이 외로워지지도 않고 한없이 황홀해지지도 않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감정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감정을 절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그러니까 감정의 대위가 이런 감정의 절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시 속에서 하면서 자기 정말 그 슬픈 심리를 드러내고 있으나 정말 막 절규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를 잃은 슬픔을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게 이 시의 특징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의 주제가 뭐냐? 당연히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노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죽은 아이에 대한 그리움 또는 슬픔을 노래한 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특징이요. 역설적인 표현, 방금 말씀드렸어요. 외롭고 황홀한 것들. 그 다음에 감정의 대위가 그 역설적인 표현 속에 드러나 있다. 그래서 감정의 대위를 통해서 모순된 감정을 결합시키면 감정을 객관화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감정이라는 게 절제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촉각적, 시각적 이미지 어딘지 봤죠? 영탄법은 맨 밑에 줄에 뭐뭐의 구나.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설명했네요. 밤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간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혹은 구체화해 놓은 것들 다 설명했어요. 자, 이런 내용들 갖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특히 아까 봤던 우리 이 부분 있잖아요. 1, 2, 3, 4, 5, 6 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는 창 밖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어요. 자, 두 번째 시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선생님이 짧게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길게 하면 여러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짧게 지금 시 한 편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간 이렇게 조금씩 있을 때마다 짧게 잘 봐두시고 어떤 내용인지 꼭 확인하시고 이 시는 너무나 유명한 시라서 사실은 그 문제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찾아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알려드린 걸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